소설챗. 여친의 문자. 내 전 여친은 집착이 조금 과한 편이었다. 나는 결국 예쁜 이별을 선택했다. 그리 밝고 착한 지금의 여친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여친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아메랑 라떼 중 뭐 마실래? 하지만 여친은 멍하니 대답이 없었다. 무슨 생각해? 뭐 마실 거야? 버블티 마시고 싶은데 그냥 카페 갈까? 버블티?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짜잔!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그리고 둘이 같이 넷플릭스를 보다가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했다. 요거트 땡긴다. 사러 가자.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짜잔! 아까 배달시켜놨지롱. 나는 여친을 기쁘게 해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여친은 별로 먹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왜 그래? 나랑 집에서 같이 있는 게 싫어?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딴 남자랑 연락하냐? 뭐래? 너야말로 딴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 폰 보여줘? 폰을 꺼내든 순간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런데 그건 여친이 보낸 것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둘이 TV를 볼 때 자세히 보면 커튼 뒤에 칼을 든 전 여친이 숨어있다. 현 여친은 집에 놀러 오자마자 그걸 받고 남친에게 계속 카페에 가자거나 요거트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남친이 계속 눈치채지 못하자 결국 싸우는 척하며 메시지로 빨리 나가라고 보낸 것이다. 배송 불가. 나는 택배기사로서 언제나 파손 없는 안전한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무사 배송 완료! 마지막 배송으로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에 도착했다. 원래 이 지역 담당 기사가 있었는데 힘들었는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결국 유능한 내가 대신 급하게 투입된 것이다. 어디 보자. 이 건물 7층인데?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그런데 폰신호도 안 터지고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됐다. 엘베 없으면 이걸 들고 7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엘베 있다. 개꿀? 뭐야? 귀신?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싶었다. 소름이 끼쳐서 빨리 배송하고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런데 7층을 누르자 반응이 없어서 모든 버튼은 눌러봤지만 먹통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건 귀신이 아니라 연락이 두절됐던 이 지역 택배기사였다. 버튼이 모두 고장나 갇혀있던 그는 주인공이 문을 열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주인공도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갇힌 채 죽게 되는 것이다. 위험한 짝사랑. 우리 여고 잘생긴 쌤이 겪은 것들. 퇴근길에 학생들이 쫓아오기 444번. 밥 먹다가 도찰당해서 체하기 6666번. 학부모 민원 폭탄 당하기 18181번. 나는 그 쌤에게 별 관심 없었지만 내 친구를 포함해 그 쌤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살해당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누구인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유력한 용의자를 알 것 같았다. 체리야, 거기서 뭐해? 너 설마 채성쌤 보고 있는 거야? 좋아하냐? 아니, 좀 수상해서. 죽은 애들 전부 저 쌤 따라다니던 애들이잖아. 에이, 뭔 소리야. 그냥 우연이지. 그런 말 하지마. 얘들아, 종 쳤다. 교실 들어가야지. 네, 쌤. 나는 이러다 내 친구까지 살해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다. 서첸 여고에서 5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야? 벌써 5명째 죽었어. 뭐라고? 5명째? 야, 너도 이제 그 쌤 쫓아다니지 마. 궁금하다. 5번째는 누가 한 거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는 유독 5번째 살인만 누가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4번째까지의 범인이 바로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위화감. 오랜만에 뷔페에서 만난 걸 가득 담았다. 딸, 뷔페에선 먹을 만큼만 담아야 하는 거야. 입맛이 까다로운 아빠 때문에 자주 외식을 한다. 방구석 히키 무직 백수 아빠를 먹여 살리는 중인데 회사 다니면 아빠 밥 챙기는 게 쉽지 않다. 된장찌개 끓여놨으니 먹어, 아빠. 아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그거 집된장 맞지? 마트 된장은 속이 쓰려. 저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지. 어? 회사 다녀올게. 이날 회사에서 실수해 상사에게 깨지고 야근 후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딸, 이제 오니? 근데 빈손이네. 아, 오늘은 그래, 바쁘면 아빠 저녁 굶으며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이해한다. 아빤 괜찮다. 그게 괜찮은 사람이 할 말이야? 아빠 진짜 내 인생의 짐이야. 다음날 회사에 있을 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안방에 가보니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급히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아빠가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TV에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직 근거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빠가 직접 뛰어내렸다면 창문이 열려있어야 하는데 닫혀있다. 즉 누군가 아빠를 떨어뜨린 뒤 창문을 닫은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지금도 딸의 뒤에 서 있는 게 보인다. 자취생활 시작.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응? 월급! 열심히 준비한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졌다. 취업 준비 10년 차인 나는 아직도 부모님 잔소리를 들으며 함께 살고 있다. 빨래 구별해서 넣으랬지. 세탁기가 쓰레기통이야? 방도 조금만 어질러도 돼지우리라며 치워버린다. 엄마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니? 엄마한테 눈은 또 왜 그렇게 똑바로 뜨니? 어쩌란 거야? 딸, 면접도 언제 볼 거야? 아빠 아는 친구 딸은 벌써 회장으로 승진했더라. 난 지긋지긋한 엄마의 잔소리 속에서 독립을 꿈꾸게 되었다. 오늘부터 꿈에 그리던 자취생활. 꿈꾸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알게 된 건 내 끼니를 챙겨 먹는 것과 집안 청소와 설거지, 빨래하고 옷 널기, 금방 쌓이는 쓰레기와 분리수거 등등 결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첫날부터 미뤄둔 대형 쓰레기부터 버리기로 했다.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대충 내다 버렸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미리 분리수거 방법 물어볼걸. 그리고 용돈도 끊겼으니 알바부터 구하기로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자취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집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걸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집안에 전기톱이 보인다. 사실 주인공이 내다버린 대형 쓰레기 안에는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없애고 혼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귀신의 무게. 내가 운영 중인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는 투숙객 대신 주차해주는 발렛 서비스, 무료로 제공되는 최고급 어메니티, 최고급 룸 서비스 이용이 24시간 가능하다. 어느 날 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가장 높은 층에 묵던 손님이 갑자기 여친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CCTV에는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만 찍혀있고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 이날 커플 외에 다른 투숙객은 없었다. 경찰과 형사는 모든 방과 커플이 묵은 방을 사사치 조사했지만 실종자의 흔적은커녕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철수하기로 했다. 형사님, 전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네. 셋이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정원초가 알림이 울렸다. 어? 이게 왜 울리지? 이 엘리베이터 정원 4명인데 이상하네요. 한 명당 무게를 80kg 넉넉 잡아도 우리 셋이 250kg를 넘길 리가 없는데 설마 귀신이 같이 탄 건가? 귀신은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사가 갑자기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형사는 남자의 말에 진실을 눈치챘다. 귀신이 아니라면 남는 건 사람의 무게다. 지난밤 남자는 맨 위층에서 여자를 밀어 추락시켰고 그녀는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천장 위로 떨어져 죽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원 초가가 울린 이유는 천장 위에 시신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범행이 가능했던 사람은 그날 맨 위층에 있었던 남자뿐이다. 전세입자의 흔적. 살던 곳이 VR 게임을 하다가 작은 실수로 망가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갈 곳을 알아보게 됐다. 집 수리비를 물어주느라 예산이 적어서 갈만한 곳이 좀처럼 없었다. 아, 힘들어. 오늘은 하나만 더 보고 끝내자. 근데 통화했던 부동산 아줌마 대신 남직원이 왔다. 방 보러 오신 분이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마지막 볼 집은 달동네 끝자락이었다. 아직 멀었어요? 위치가 왜 이리 구려요?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입니다. 계단이 운동도 되고 좋네요. 지금 공실이라 비어있어서 편히 보셔도 돼요. 들어가 보니 의외로 넓고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다. 근데 전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에 뭔가 핏자국 같은 게 있었다. 저기 이 집 싼 이유가 혹시 여기서 누가 죽었나요? 설마요. 그냥 나가서 녹슨 거예요. 역세권이 아니어서 싼 거고요. 입주 전엔 이런 건 다 치워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집 방음도 진짜 잘 돼요. 안방도 보실래요? 나는 안방을 둘러보다가 벽 수납장을 발견했다. 오, 수납 공간도 있네요? 오, 그 안은 웬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피 묻은 톱 아래에 있는 양동이를 자세히 보면 장기가 담겨있다. 부동산 직원인 줄 알았던 남자는 사실 장기 밀매 범죄자로 수납장에 숨어있던 남자와 한패였다. 이 집은 사람을 유인해 장기를 빼돌리는 작업실이었다. 팬의 응원. 허니! 오 허니! 나는 커버곡을 부르며 활동하는 유튜버다. 감미로운 음색 덕분인지 최근엔 구독자가 많아졌는데 구독자 1명 때부터 응원해준 찐팬분도 있다. 그런데 최근 혼자 녹음할 때 오싹한 일이 있었다. 난 보통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을 하는데 가끔은 아는 형이 와서 도와주시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녹음한다. 뭐? 처음엔 장비가 오래돼서 잡음이 있나 했다. 그런데 계속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분명 녹음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는데 말이다. 그 일을 겪은 뒤론 녹음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팬분이 보내준 응원 DM들이 큰 힘이 됐다. 어느 날 유튜브에 깜짝 공개할 자작곡을 만들었다. 완벽해. 이제 녹음만 하면 된다.
녹음도 순조롭게 끝냈고 믹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찐팬에게서 응원 DM이 왔다. 미소 짓던 나는 뭔가 이상하단 걸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팬의 DM은 단순한 응원처럼 보이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작곡의 가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혼자 녹음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녹음실 캐비넷 안에 누군가 숨어있는 것이 보인다. 녹음 중 들린 웃음소리는 그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사생팬이었던 것이다. 박스. 어린 딸은 나를 놀래키는 걸 좋아한다. 가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티가 나서 나는 그냥 놀라는 척 해주곤 한다. 그런 내 반응이 재밌는지 딸은 매일 내 퇴근을 기다린다. 아빠 오늘도 회사 다녀올게. 아 여보 가는 길에 분리수거 좀 버려줘. 나 회사 늦었는데. 이것만 버려줘. 얼마 안 돼. 이영차. 오늘도 빨리 와야 돼. 그래.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날 기다릴 딸 생각에 퇴근을 서둘렀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무지 거셌다. 태풍이라도 오려나?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아침에 쓰레기장에 버렸던 박스 하나가 집 앞까지 날아와 있었다. 내려서 치우기 귀찮았던 나는 그냥 차로 박스를 밟고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 딸, 아빠 왔다. 또 어디 숨었니? 어? 앞에서 못 봤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차 앞에 놓인 박스를 자세히 보면 딸의 머리카락 꼬랑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사실 박스 안에는 딸이 아빠를 놀래키려 숨어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바람에 날라온 박스인 줄 알고 그대로 차로 밟아버렸다. 고양이 울음소리. 나는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잘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다. 고양이들도 나를 잘 따르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지나갈 때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다. 어디서 고양이 우는 소리 안 들려? 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우와, 새벽에 아기 울음이 여기서 왜 나와? 무서워! 이곳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건 사흘 전부터다. 에용, 야옹아, 떼걸룩님. 문 닫은 식당 같은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리 불러도 고양이는 나오지 않았다. 에옹스, 에옹스, 주르르 왔어요. 에옹스. 잠깐!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갈까 했지만 고양이 소리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 들려 마음에 걸렸다. 그때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먹을 거 찾다가 여기 갇혔나? 나는 급히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있던 건 고양이가 아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는 아기가 들어있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8월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한 시민이 식당 앞을 지나가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이후 아기를 버린 엄마는 체포됐고 쓰레기통 안에서 사흘을 버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회복했다.